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락대출과 관련한 3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출 상담사 알아보기입니다. 낙찰을 받으시면 법정에 앉아 계시던 대출사 분들이 포스트잇에 막 뭔가를 적어서 서로 건넵니다. 그게 바로 본인들 명함인데요. 그거는 꼭 잘 챙겨서 집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명함들을 다 챙겨놨었는데요. 이거를 쭉 나열해놓고 전화를 돌려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0군데 정도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전화를 하시면서 메모를 하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셀에 표를 만들어서 전화를 하면서 바로바로 거기에 기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대출을 받을 무렵이 갑자기 농협에서 전세 대출을 막기 시작해서 서서히 타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막으려고 할 무렵이었거든요. 전화를 돌리면서 대출사들이 빨리 해야 한다. 대출이 점점 막히고 있다.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중간에 시기를 놓친 거예요. 며칠 뒤에 전화를 해보니 그 사이 2%가 오른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원래는 없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건 아예 없고 제일 적은 게 6개월에 0.5% 상품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7 중도상환 수수료 6개월에 0.5%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금액 계산과 자금 마련하기입니다. 대출 금액은 비규제 지역일 경우 KB 시세의 60%, 낙찰가의 7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면 10%씩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돼요.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그 당시 KB 시세가 1억 9천만 원이었고 낙찰가가 1억 8,8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의 60%면 1억 1,400만 원이고 1억 8,800에 70%면 1억 3,160인데요. 두 개 중 낮은 금액이니까 저는 KB 시세 60%인 1억 1,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4,800만 원의 내 돈이 필요한 건데 입찰 들어갈 당시에 보증금 10%를 미리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면 4,8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3,000만 원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출을 알아볼 시점부터 대금 납부할 때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서류 준비하기입니다. 은행 담당자분과 대출 자서할 날짜를 정하게 되면 그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서류를 떼러 가려면 휴무를 써야 하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치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휴무면 저를 대체할 또 다른 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휴무를 쓰는 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서류를 받자마자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떼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집에서 챙길 것. 항목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떼야 하는 서류는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 2통 떼기,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락대출의 경우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이런 곳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정해진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더 금리를 잘 해주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받았던 그 지점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화재보험을 들면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해주고요. 또는 제가 받았던 곳은 새마을금고인데요.
새마을금고로 카드를 또 발급을 받으면 0.5% 이런 식으로 금리를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락대출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죠? 안녕!